부산 사직구장의 가을은 올해도 조용했다. 한국 프로야구 KBO 리그 원년 구단 중 하나인 롯데 자이언츠가 2025년 시즌을 끝내며 또다시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했다. 이로써 롯데는 2018년 이후 무려 8년 연속 가을 야구와 인연을 맺지 못하는 최악의 기록을 남겼다. 이는 과거 88만 8,577로 대표되던 암흑기를 넘어서는 불명예로 구단 역사상 최장 기간이다. 28일 두산 베어스와의 운명의 경기에서 2대7로 패배한 직후 구단은 김태형 감독의 자진 사임을 공식 발표했다. 그 순간 사직구장과 온라인 팬 커뮤니티는 들끓었다. 누군가는 드디어 변화가 시작된다고 환호했지만 또 다른 이는 감독 하나 바뀐다고 달라질 게 있냐며 허탈함을 드러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롯데 자이언츠는 지금 한국 프로야구에서 가장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팀이라는 것이다. 28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전은 롯데의 2025년을 상징적으로 응축한 한 판이었다. 선발 박세용은 90억 원의 대형 계약에도 불구하고 경기 초반부터 흔들렸다. 케이브에게 안타, 김재환에게 2루타를 연속 허용하며 선취점을 내줬고 이는 시즌 내내 반복된 불안한 출발의 전형이었다. 타선은 더 무기력했다. 두산 선발 곽빈을 상대로 4회까지 퍼펙트에 묵이며 속수무책이었다. 고구마 타선기라는 팬들의 비아냥은 이날 그대로 현실이 됐다. 5회에야 외국인 타자 레이스의 2루타로 간신히 균형을 맞췄으나 바로 이어진 수비에서 다시 리드를 빼앗겼다. 시즌 내내 이어졌던 따라가면 곧 추월당하는 패턴이 똑같이 반복됐다. 6회에는 결정적인 장면이 터졌다. 무사일 1호에서 양석환의 번트 타구가 논란 속에 고의 파울로 판정됐지만 직후 대타 양의지에게 적시타를 허용하며 분위기는 완전히 두산 쪽으로 기울었다. 불펜마저 무너져 정철원에게 추가점을 헌납한 순간 승부는 사실상 끝났다. 7회 레이스가 솔로 홈런을 터뜨렸지만 이미 흐름은 돌릴 수 없었다. 의미 없는 홈런기라는 비판은 이날도 어김없이 따라붙었다. 결국 2대7 완패. 이 한 경기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롯데의 2025 시즌을 집약적으로 보여준 비극이었다. 이번 탈락으로 롯데는 8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 실패라는 초유의 불명예를 기록했다. 과거 2000년대 초반 7년 연속 실패, 일명 88만 8,577 시절, 가 팬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었는데 이번 기록은 그조차 넘어선 것이다. 팬들에게는 좌절이고 구단에게는 수치이며 KBO 역사에도 5점으로 남을 기록이다. 특히 9개 구단이 동시에 경쟁하던 시절조차 7년 이상 연속 탈락은 보기 힘들었는데 19단 체제에서 8년 연속 실패는 그야말로 역사적 몰락으로 평가된다. 경기 직후 구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형 감독이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고 발표했다. 김 감독은 짧게 이렇게 말했다. 결과로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팬 여러분의 기대와 열정을 무겁게 느꼈습니다. 이제는 다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2024년 롯데 지휘봉을 잡으며 승리 DNA를 이식하겠다고 공언했다. 두산 시절 7년 연속 포스트 시즌, 한국 시리즈 우승 3회라는 화려한 이력을 앞세워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하지만 2년 연속 포스트 시즌 탈락, 그것도 구단 최악의 연속 실패 기록을 경신한 성적은 도저히 변명할 수 없었다. 롯데 팬들의 여론은 사임 전부터 극단적으로 갈려 있었다. 경질론, 김태형은 이제 떠나라. 더는 희망이 없다. 유임론, 감독만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냐. 김태형 정도면 그나마 팀을 붙잡을 사람이다. 하지만 두산전 완패와 8년 연속 탈락이라는 결과가 확정된 뒤 경질론이 압도적으로 힘을 얻었다. 구단 공식 SNS는 사임 발표 직후 이제라도 물러나 다행이라는 댓글로 도배됐다. 그러나 일부 팬들은 문제는 감독이 아니라 프런트와 구단 운영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롯데의 몰락은 단순히 감독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투수 운용 실패,
정현수를 애니콜처럼 언제든 불러쓰는 패턴. 최준용을 멀티 이닝으로 무리하게 기용. 불펜은 시즌 내내 불안했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붕괴했다. 타선의 답답함. 중심 타선이 클러치 상황에서 번번이 침묵. 젊은 선수 기용에서 뚜렷한 성과 없음. 고구마 타선이라는 별명은 시즌 내내 유효했다. 외국인 선수 부재. 네이스는 시즌 내내 의미 없는 홈런에 그쳤다. 클러치 능력은 거의 전무했고 구단의 외국인 스카우팅 능력은 의문을 남겼다. 프런트의 무능. 매년 비슷한 패턴의 보강과 실패. 장기적 육성 시스템 부재. 단기 성적에 집착한 결과 팀의 뿌리가 흔들렸다. 롯데 팬들은 희망 고문이라는 표현을 가장 자주 사용한다. 시즌 초반 반짝 상승세로 기대를 불러일으키지만 여름이 지나면 무너지고 가을은 찾아오지 않는다. 이 패턴이 무려 8년 동안 반복됐다. 부산은 한국 프로야구에서 가장 열정적인 팬덤을 자랑하지만 그 열정은 이제 분노와 허탈감으로 바뀌고 있다. 한 팬은 SNS에 이렇게 썼다. 우리는 더 이상 야구를 즐기는 게 아니라 구단이 주는 고통을 견디는 중이다. 김태형 감독의 사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롯데 구단은 이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새 감독 선임, 경험 많은 지도자일지, 혁신적 색깔의 젊은 감독일지 선택해야 한다. 프런트 개혁, 단순히 벤치 리더 교체로 끝낼 게 아니라 스카우팅, 육성, 선수단 관리 전반을 혁신해야 한다. 장기 비전 수립, 단기 성적보다 지속 가능한 강팀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만약 이런 변화 없이 또 다른 감독만 데려온다면 2026년 시즌도 희망 고문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8년 연속 탈락, 감독 사임, 팬들의 분노. 지금 롯데 자이언츠 앞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 남아있다. 롯데는 왜 달라지지 않는가? 김태형 감독의 사임은 답이 아니라 질문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이제 구단이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롯데의 추락은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끝나지 않을 것이다. 팬들은 더 이상 희망 고문을 원하지 않는다. 프로야구에서 연속 탈락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팬들에게는 매년 반복되는 고통이고 선수들에게는 자존심의 상처이며 구단에는 신뢰 붕괴의 상징이다. 롯데의 8년 연속 포스트 시즌 좌절은 한국 야구사에서 유례없는 일이다. 두산, 기아, LG, 삼성 등 전통 강호들은 긴 침체기를 겪더라도 보통 3에서 5년 안에 반등했다. 그러나 롯데는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 번도 반등의 순간을 잡지 못했다. 문제는 단순한 전력 부족이 아니다. 팬들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은 변화 없는 실패다. 시즌이 끝날 때마다 내년을 기대해달라는 똑같은 약속이 반복되고 결과는 늘 같았다. 팬들 사이에서 내년이란 말은 이제 믿지 않는다 라는 자조적인 농담이 도는 것도 이런 이유다. 부산 사직구장은 한국 야구에서 가장 뜨거운 응원 문화로 유명하다. 경기 시작 전부터 이어지는 집단 응원, 지역 공동체적 결속, 세대를 아우르는 팬덤은 롯데 야구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그 열기가 달라졌다. 올 시즌 중반, 롯데가 연패에 빠졌을 때 사직구장에는 프런트 아웃, 희망 고문 그만디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예전 같으면 열광적인 응원으로 채워졌을 외야 응원석에서 경기 후엔 팬들이 선수단 버스를 향해 우리가 농락당한 게 몇 년이냐라고 외쳤다. 팬덤은 이제 두 갈래로 나뉘었다. 1. 잔류 희망파. 어떻게든 응원은 멈추지 말자. 언젠가는 나아진다. 2. 분노 방출파. 응원만 하면 뭐하냐. 구단은 변하지 않는다. 특히 젊은 팬층은 두 번째 부류가 많다. 그들은 더 이상 롯데를 낭만의 팀으로 보지 않는다. 대신 야구적 고통의 상징으로 인식한다. 김태형 감독은 롯데 사령탑 부임 당시 경험과 우승 DNA를 이식할 적임자라는 기대를 받았다.
두산에서의 성공 경험은 확실한 자산이었다. 그러나 롯데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장점, 선수단 기강을 세웠고 팀 내부 갈등을 줄였다는 평가는 있다. 시즌 초반 잠시나마 상위권 경쟁에 끌어올린 것도 사실이다. 단점, 지나친 불펜 의존, 뻔한 교체 패턴, 주전 고집이 결국 성적 부진으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팬심을 얻는 데 실패했다. 야구는 기록과 성적으로 평가받는다. 두산에서 7년 연속 가을 야구를 이끌던 명장도 롯데에서 2년 연속 실패와 구단 최장 암흑기를 기록한 순간 책임론을 피할 수 없었다. 감독이 바뀌어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구단 운영 시스템에 있다. 프런트의 단기 성향. 롯데는 매년 시즌 종료 후 FA 영입이나 단발적 트레이드에 집중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육성 체계 강화에는 소홀했다. 결과적으로 몇몇 스타 플레이어의 개인 성적은 돋보였으나 팀 전체 전력은 불안정했다. 육성 실패. 타 구단들이 유망주 발굴과 육성으로 전력을 재편하는 동안 롯데는 여전히 베테랑과 외국인 선수 의존도를 줄이지 못했다. 황성빈, 안치홍 등 일부 자원 외에는 두각을 드러낸 신예가 드물다. 외국인 선수 스카우팅 한계. 올해 레이스는 장타는 있었지만 클러치에서는 무기력했다. 과거에도 롯데의 외국인 선수 실패 사례는 적지 않았다. 이는 스카우팅 네트워크와 데이터 분석 능력의 부족을 드러낸다. 롯데 팬들이 자주 쓰는 표현은 희망 고문이다. 이 단어는 단순한 농담이 아니다. 매년 시즌 초 중반 잠깐의 반등이 팬들의 기대를 자극하지만 여름 이후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고통은 더욱 커졌다. 한 팬은 이렇게 말했다. 차라리 초반부터 꼴찌였으면 욕은 해도 기대는 안 했을 거다. 매번 올해는 다를 것 같다는 구단의 메시지에 속고 결국 똑같이 무너진다. 그게 더 힘들다. 이 희망 고문은 이제 롯데 팬덤의 집단적 트라우마로 자리 잡았다. 롯데 자이언츠는 한때 한국 야구에서 낭만의 상징이었다. 1990년대 초반 이종범, 양준혁과 함께 팬덤 열기를 양분하던 팀이었고 사직구장은 언제나 매진됐다. 부산 갈매기 응원가는 야구장을 넘어 한국 대중문화의 일부였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롯데는 자주 암흑기를 겪었고 짧은 반등과 긴 추락이 교차했다. 2010년대 중반 한때 강팀 반열에 올랐으나 그 시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지금의 8년 연속 탈락은 그 긴 역사 속에서도 최악의 시기로 평가된다. 감독 교체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다음이 누구냐이다. 경험 있는 지도자 카드. 성적을 당장 끌어올릴 가능성은 있지만 구단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젊은 혁신형 지도자 카드. 육성과 장기 비전을 중시하는 지도자. 그러나 단기 성적 부진 시 팬들의 인내심이 문제가 된다. 롯데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번 사임이 단순한 감독 교체로 끝날지 아니면 구단 역사의 전환점이 될지가 결정된다. 부산에서 롯데 자이언츠는 단순한 스포츠팀이 아니라 지역 정체성이다. 사직구장은 부산의 심장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그래서 성적 부진은 단순히 팬들의 실망이 아니라 지역 사회 전반의 상실감으로 이어진다. 경기 후 술집이나 시장에서 들려오는 대화는 대부분 롯데 이야기다. 또 졌더라. 올해도 틀렸네라는 말이 일상 대화 속에서 반복된다. 시민들에게 롯데 야구는 희망이자 스트레스다. 김태형 감독의 사임은 사건이 아니라 결과다. 문제의 본질은 감독이 아니라 구단 운영 철학이다. 롯데가 구조적 개혁 없이 단순히 또 다른 감독을 앉히는 데 그친다면 2026년, 2027년에도 팬들은 똑같이 분노할 것이다. 이제 구단이 대답해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롯데는 과연 달라질 수 있는가? 팬들은 더 이상 내년을 기약하자는 구호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실제 변화, 그리고 구체적 희망이다.
롯데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8년 연속 탈락은 결코 마지막 기록이 되지 않을 것이다.